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은 이미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최장 기록을 세웠습니다. 결론이 늦어지면서 여야 공방도 더욱 가열되고 있는데요.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조현삼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두 분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달 25일에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 거의 매일 재판관 평의가 이뤄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선고 기일이 고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어떤 거라 생각하십니까? 일단 늦어지고 있는 거는요. 상당히 전에 탄핵과 비교하면 상당히 날짜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14일이 걸렸었고요. 최종 변론 이후에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 11일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21일이나 걸리고 있거든요. 지금 그렇다면 3주 넘어서 간다는 얘기인데 상당히 늦어지고 있죠. 저는 크게 그 세 가지 이유를 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민주당의 탄핵 남발이 있었다. 민주당에서 29번 탄핵을 남발하고 현재 13건의 탄핵 심판을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8건을 완료를 했었죠. 근데 지난주에 어떻습니까? 최재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선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어떻게 했었죠? 평일을 이 4명에 대해서 어떻게 결론 내릴지 평일을 계속했었을 것이고 평결도 했을 것이고 그다음에 보도자료도 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한 주가 통째로 전부 다 이 4명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에 집중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만약 이분의 탄핵이 안 들어왔다 그러면 아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좀 더 빨랐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민주당의 탄핵 남발이 있었기 때문에 순서가 지금 밀리고 있다. 쌓여있는 탄핵안을 처리하느라 그 이유가 가장 컸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헌재가 정치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지금 마은혁 후보에 대해서 좀 임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들리는 말로 의하면은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평결 다 끝났고 보도자료 끝났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 발표만 하면 되는 건데 왜 발표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마은혁 재판관 임명에 대해 부정적인 한덕수 권한 대행을 복귀를 시키면 더 마은혁 후보가 헌재에 임명될 일이 좀 적지 않겠느냐. 그럴 가능성이 더 낮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최상목 대대행도 마은혁 재판관 임명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진짜 이유가 아니라고 보고 제가 보기엔 아마도 한덕수 권한대행을 복귀시키게 되면은 대대행인 최상목 기재부 장관이죠. 대대행이 임명한 재판관 2명이 있습니다. 이 2명에 대한 정당성 문제가 논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소환이 되는 거죠. 이것 때문에 정말로 이거 좀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를 피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유 하나 있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평의 문제가 있습니다. 평의가 굉장히 팽팽하다는 얘기가 지금 돌고 있는데 만약에 평의가요 6대2로 나와서 인용이 좀 더 많다. 인용이 확실히 많아서 이거는 문제가 없다고 하면 사실 문영배 대행께서는 바로 그냥 선고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선고를 하지 않는다. 이 말 무슨 말이냐. 4대4로 팽팽하거나 5대3으로 지금 갈라져서 기각되거나 각하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권한 대행께서 그러니까 문영배 권한 대행께서 이거를 좀 시간을 끄는 거죠. 그러니까 설득을 하거나 좀 더 숙고의 시간을 가져가지고 인용이 좀 더 많은 수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을 벌려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이렇게 좀 시간이 늘어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탄핵 선고 늦어지고 있는 이유 3가지 짚어주셨습니다. 의장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일단 우선 민주당에서 탄핵을 남발했다고 하시면서 29건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사실 확인부터 벌써 말씀을 드리면 탄핵은 13건 있었습니다. 그중에 계엄 선포 이전에 한 것은 5건에 불과하다는 말씀 제가 좀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상 이번 평의 자체는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그런 결과를 비교해 보면 굉장히 많은 평의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저는 물론 세밀한 내부 사정을 알 수가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저는 아마도 8대0 전원 일치 판결을 내리기 위한 그런 의견 조율이 길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부 헌법재판관 입장에서는 일정 부분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원 일치된 판결을 내리는 것이 온당하다고 헌법재판관 모두가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원 일치 판결을 내리기 위한 세부적인 조율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번 헌재 심판 처음부터 절차적인 그런 하자를 계속적으로 지적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충분한 평의와 심리를 거친 다음에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겠다. 그러한 측면에서는 이미 충분한 평의 절차를 거쳤다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적 정당성까지 확보하고 이르면 이번 주 안에는 선고할 가능성이 그렇기 때문에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헌재는 한 총리의 탄핵 심판,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동시에 심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 두 사건 다 선고 기일이 미정인 상태입니다. 자, 한 총리에 대한 선고가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 거다라고 보십니까? 저는 크게 뭐 변수가 될 거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우선 말씀드리면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빨리 복귀하는 게 좋겠다. 대대행 체제보다는 대행 체제가 좀 더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기에는 좀 더 정당성이 있죠. 그리고 국정 안정에 크게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고요. 또 하나 한덕수 권한대행은 주미 대사 출신입니다. 지금 트럼프가 관세 등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정책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각 나라별로 이제 국가 간의 어떤 무역 전쟁의 어떤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인데 한덕수 권한대행은 미국의 외교 통이기도 하고 무역 통이기도 하기 때문에 아마도 적극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다. 그런 이제 좋은 장점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3월 26일 날 예정되어 있는 이재명 대표의 이제 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입니다. 만약에 이 선고가 선고 이전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있다. 그러면은 복귀하거나 복귀하지 않거나 둘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복귀하지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조기 대선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3월 26일 날 그러면 이재명 대표에게 유죄냐 무죄를 판단해야 되는 판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만약에 조기 대선이 일어난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 야당의 유력한 대권 주자가 되는데 이 사람이 국민의 심판을 받기 전에 그 기회를 박탈해버리는 유죄 판결을 과연 내릴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죄로 지금 본인이 심증 굳혀서 판단을 하려고 하더라도 만약에 탄핵 선고가 먼저 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이제 인용이 돼서 물러나죠. 그래서 조기 대선이 열린다 그러면은 아마도 대선 주자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제대로 선거를 못할 것이다. 눈치를 보고 아마도 유죄를 무죄로 선고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3월 26일 날 이전에 탄핵 선고가 나느냐, 이후에 탄핵 선고가 나느냐 이게 좀 더 중요한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한 총리 선고가 크게 변수로 작용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두 사건의 쟁점이 상당 부분 겹치고 있기도 하잖아요. 한 총리 사건에 대한 선고가 대통령 선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마찬가지로 낮다고 보십니까? 결과적으로는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지고요. 네. 물론 한덕수 총리의 경우에는 내란 행위와 관련된 소추 사유가 일부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그것 자체가 한덕수 총리의 그런 탄핵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소추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는 내란 행위가 핵심적인 사안이죠.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를 따져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헌법재판소는 이미 처음부터 가장 우선순위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론을 내리겠다라고 분명히 밝혀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죠. 우리나라 사실상 대통령의 그런 지위를 파면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사건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국정 혼란이 가중되고 있고요. 국론 분열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루빨리 타개하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결론을 내려야 될 것은 한덕수 총리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여부 결정이겠죠. 인용이든 기각이든 조속히 판결을 내려야 이런 국론 분열을 하루빨리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덕수 총리의 그런 선고와는 무관하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를 가장 우선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앞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 기일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헌법재판소가 형사재판에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에 하나 그렇게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헌법재판소의 본연의 그런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재명 대표는 물론 당 대표이긴 하지만 이재명 개인에 대한 형사 재판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나라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야당 대표의 항소심 선고 결과를 지켜보기 위해서 그 이후로 선고 기일을 지정한다? 저는 솔직히 만약 그렇게 결정을 한다고 하면
헌법재판관들이 헌법재판관으로서 자격이 있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그러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고요. 저는 조속히 이번 주 안에 결론 내릴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는 동안 진영 간의 대결 양상이 심화하고 있는데 이 상황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 그 집회의 성질이 매우 다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일단은 탄핵을 이제 찬성하는 입장이죠. 탄핵을 찬성하는 입장에서 주체하고 방법 면에서 보면요, 탄핵을 찬성하는 쪽에서 입장은 어떠냐? 주로 민주당하고 그다음에 진보다. 그다음에 민노총입니다. 이런 쪽에서 주로 탄핵을 찬성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방법면에서 보면 전부 다 동원입니다. 그리고 어제도 보도가 됐지만 민노총에서는 탄핵 찬성 집회에 오지 않으면 벌금 7만 원을 부과하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동원령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에서는요, 굉장히 다릅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들고 있는 거고요. 또 전부 다 주체가 시민들입니다. 정당에서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에서 개입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당 지도부도 참여를 하고 있지 않지요. 이런 면에서 굉장히 탄핵 찬성과 반대 집회의 성질과 방법이 다르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대결 구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대결 구도라 좀 보기 어려울 것 같아요. 워낙 탄핵 그 찬반 집회 규모로 보면은 탄핵 반대하는 집회 규모가 훨씬 큽니다. 지난주에 이재명 대표가 탄핵 찬성을 하는 안국동에서 모임을 이제 가졌습니다. 그때 모여달라고 공지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몇 명이 모였냐면은 10만 명을 신고했는데 실제로 참석한 인원은 5.5%에 불과했습니다. 5,500명밖에 안 왔기 때문에 굉장히 실제 그 집회 규모로 보면은 대결을 보기에 좀 민망한 수준이다. 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실제로 지금 이제 양측 지지자들의 집회 대립도 좀 계속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하루빨리 조속히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사실 이게 숫자 대결로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론전 때문에 각 진영 간에 결집 효과가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여론에 휩쓸려서 헌법재판소가 저는 판단을 내린다는 생각은 들지 않고요. 법과 양심에 따라서 헌법재판관 개개인들이 결정을 내리면 될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앞서 민주당의 경우에는 무슨 동원된 인력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입장을 바꿔서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사실 탄핵에 반대하는 그런 집회에 가신 분들은 모두 다 알다시피 특정 종교에서 지원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 세이브 코리아라든가 정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것으로 모두가 알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동원되지 않은 일원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저는 좀 그 부분 좀 납득이 되지 않고요. 민주당의 경우에는 개개인 동원령에 따라서 오신 분들이 아니라 탄핵을 찬성하는 국민들 개개인이 가족과 함께 참여한 집회였습니다. 그것은 그 집회 현장에 나가셨다고 한다면 충분히 납득하시고 이해하실 수 있는 수준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찌되었건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여론적 양상으로 치닫는 이러한 극한 대립은 하루빨리 종결이 돼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헌법재판소가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될 책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여당은 야당을 향해서 그리고 야당은 또 대통령을 향해서 헌재 선고 결과에 승복하라는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렇게 양극화가 심화된 상황에서 인용이든 기각이든 어떤 결정이 나오든 혼란이 좀 불가피한 상황일 텐데요. 이렇게 승복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또 헌재의 결과에 따라서 어떤 결과든지 간에 그걸 받아들이겠다. 그거에 대한 공개적인 약속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좀 사회가 또는 이제 우리 전반적으로 지금 국민들 많이 불안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좀 안정화되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 결과에 불복을 해가지고 어떤 물리력을 행사할 수도 위험이 있다. 이러면 결코 우리나라에 바람직하지 않지요. 지금 대대행 체제로 있는 상황이니까 더더욱 그렇고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승복의 메시지를 자꾸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이재명 대표가 언행일치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표 본인이 뭐라고 합니까? 재판 결과 나오면 본인은 승복을 한다고 말을 한 적 있습니까? 그런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박희승 의원이 있습니다. 그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보면요. 허위사실 공표죄를 삭제하는 법안을 냈습니다. 그리고 주철현 의원은요. 제3자 뇌물죄를 삭제하는 법안을 냈습니다. 이 두 개 법안 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재명 대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혐의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유죄가 나온다면 이 입법을 통해 가지고 무죄로 바꿔버리는 이런 행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앞에서는
본인 재판에 대해서 선고에 승복하겠다 안 하겠다 말을 하지는 않고 있고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은 뒤에서 이재명 대표가 유죄가 나오면 무죄를 만드는 입법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는 선거법 위반 관련해 가지고 두 번째로 위헌 심판 제청을 했습니다. 최근에 두 번째를 한 거죠. 이런 식으로 본인의 선거, 본인의 재판 관련돼서는 전혀 어떻게 승복하겠다, 안 하겠다 말을 하지 않고 행동으로는 굉장히 불복하는 또는 유죄가 나온 것을 무죄로 바꾸는 이런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요, 이재명 대표가 승복을 자기 본인 재판에 대해서 승복을 하겠다, 안 하겠다 밝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야지 국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승복에 대한 공개적인 약속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주셨는데 민주당에서는 피해자인 국민과 국회에 승복하라고 요구하는 건 주객전도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뭐 사실 앞서 지금 이재명 대표의 형사 재판을 말씀을 하셨는데 예.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형사 재판 당연히 승복을 하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 모든 절차는 충분히 다툴 수 있는 피고인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절차라고 할 수가 있고요. 아직 항소심 단계에 불과합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는 단심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그런 파면 여부 결정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승복할 수밖에 없고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수차례에 걸쳐서 승복한다는 말씀 드렸을 겁니다. 예. 아마 지금 당장 또 하라고 하면 하실 거예요. 당연한 얘기고요. 그런데 오늘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뭐 헌재 결정에 승복한다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과연 그것이 진정성이 있는가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게 최근에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까? 단심제인 헌재에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에 대해서 부동의하고 있죠. 계속해서 딴지를 걸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상목 대행은 여전히 이 단순한 요식행위에 불과한 임명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국민의힘이 승복할 의지가 있는 것인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또 하나. 지금 24시간 동안 헌재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의원들의 경우에는 헌재를 쓸어버리겠다는 말까지 하고 있어요. 막말하는 의원들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냐? 전혀 하지 않고 있죠. 만약에 승복하려는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 의원들에 대해서 권성동 의원은 지금 당장 징계 절차에 나서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 전혀 보이지 않고 있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절차의 승복은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변호인의 입을 빌리지 않고 본인의 입으로 단 한 차례도 이번 헌재 결정에 대해서 승복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대부분의 피고인이 법정에서 승복한다는 말을 하고 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승복한다는 말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이 진정성 있는 헌재 결정에 대한 승복 의지를 밝혀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제가 어제 있었던 이걸 좀 보충 설명드리면요. 이게 지금 몇 번 저희가 여러 번 결과에 승복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제 밝히기 전에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기자 간담회에서 결과에 승복한다고 밝혔었고요. 또 지금 대통령 변호인단에 포함되어 있는 석동현 변호사 이분도 결과에 승복한다고 밝혔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최후 변론에서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취지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저렇게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이 그 승복 결과를 승복에 대한 어떤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일단 잘못된 정보임을 바로잡고자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과에 대한 승복을 넘어서서 국민의힘에서는 탄핵이 기각이 되면 주도한 정당과 의원에게 민형사 책임을 물리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주장이 나왔고 민주당에서는 반대로 탄핵을 비난한 정당을 해산시켜야 공정하지 않겠냐라고 맞받아쳤거든요. 탄핵 책임론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은 또 어떻게 보셨을까요? 글쎄요. 저는 국민의힘이 너무 나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과거에 맹자가 부끄러움을 모르면 사람이 아니다라는 말을 했어요. 지금 배출한 대통령 중에 탄핵으로 물러난 대통령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었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탄핵 선고가 임박한 상황입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내란 행위를 저질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손해배상 운운하다니요. 저는 국민의힘이 너무나 파렴치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 국민의힘에 대해서 정당 해산을 말하기에는 사실 좀 성급한 면도 있을 수는 있겠죠. 많은 국민들 사실 그런 얘기 흔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먼저 이런 이야기를 꺼낸 것은 국민의힘이죠. 지금 탄핵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손해배상이라든가 민형사 책임을 진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탄핵이란 절차 자체를 무산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네. 지금 그러니까 공소를 제기하는 검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고 무죄가 나온 사건에 대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졌습니까? 단 한 차례도 지지 않았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형사재판부에서는 무죄 선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검사한테 책임을 묻고 있나요? 전혀 그렇지 않죠. 그리고 탄핵이란 제도 자체가 우리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제도인데 이것이 탄핵이 인용되지 않았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다? 그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할 수가 있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제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도 집권 여당입니다. 집권 여당이라면 책임 있는 자세로 발언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어떠십니까? 저는요, 이게 민형사사 책임하고 정당 해산 이 두 문제가 양당이 다 아마 알 겁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요. 만약에 이렇게 탄핵 결과에 따라서 민형사사 책임진다 그러면 누가 그걸 발의를 하겠습니까? 인용될지 기각될지도 모르는데요. 인용되면 그럼 상을 줄 겁니까? 기각되면 민형사 책임을 묻고요. 그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국민들이 뽑은 정당을 해산한다? 이건 위헌 소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양 정당에서는 다 아마 이게 불가능하다는 걸 알 겁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탄핵이 분명히 남발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전 세계적으로요. 지금 이렇게 탄핵이 많은 정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1948년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70년 동안 탄핵 발의 건수가 총 21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3년 동안 총 29건이 발의가 됐습니다. 예. 그리고 탄핵을 보냈더니 헌재에서 어떻게 결과가 나왔죠? 지금 8대 0이 나왔습니다. 탄핵에 대한 그것도 전원 일치입니다. 어떤 좀 인용될 그 가능성이라든가 그런 소수 의견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좀 탄핵을 남발을 자제하기 위한 또는 절제하기 위한 어떤 장치는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논의는 좀 있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이어서 여론조사 결과 좀 굉장히 짧게 짚어보고 넘어가야겠는데요.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3월 12일부터 14일까지 조사한 결과입니다.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자 먼저 정당 지지도 국민의힘 지지율은 전주보다 3.7%포인트 떨어진 39%, 민주당은 3.3%포인트 오른 44.3%.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는데요. 어떻게 해석해봐야 될까요? 지금 당장 이 순간 가지고 이거 의미 있게 해석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왜냐하면 12월부터 계속 오르락 내리락 했었었고요. 1, 2, 3까지. 그런 상황이고 지금 또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선고가 언제 나올지 모릅니다. 만약에 나오게 되면 9대 빵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 이런 변수, 굵직굵직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언제든지 여론조사 바뀔 수 있다 말씀드립니다. 예, 지난주에는 오차범위 내였는데 이번에는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단 말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엎치락 뒤치락하긴 하지만 어떤 움직임이라고 봐야 될까요? 사실 지난주에는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결정의 여파로 인해서 아마 보수층의 결집이 조금 더 두드러졌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지형이 좀 달라졌을 수도 있긴 한데 저는 이번 주 여론조사 결과가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러한 여러 가지 변수를 제외한 지금 현재 국민의 여론 지형을 조금 더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살펴보겠고요. 예. 그리고 이번 주에 아마 있을 수도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부, 선고 여부에 따라서 다음 그 정당 지지도라든가 각종 여론조사 추이도 요동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론조사 흐름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조현삼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그리고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